대구 신천 캐리어 유기 사건은 2026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신천에 있는 잠수교 아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날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울린다. 칠성동 근처의 잠수교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이 수상한 물체를 목격하고 경찰에 알린 것. 해당 주민은 물 위에 이상한 큰 가방이 떠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천 바닥에 걸려 반쯤 잠겨있던 은색 캐리어를 발견해 수거한 뒤 안을 열어보게 되었고, 캐리어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 A씨를 발견하게 된다. 당시 A씨는 맨발이었지만 옷은 입고 있었고 외형이 다소 번영된 상태였는데, 캐리어 안에는 별다른 물건은 없었지만 지문과 DNA 채취 등을 통해 50대 한국인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게 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이 강력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해 가방을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발견 지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었지만 강변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동안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방법은 범행 후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2023년 부산에서 정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뒤 캐리어를 낙동강 인근에 유기했다가 검거된 적도 있었고, 일반적인 진가방처럼 위장해 대중의 눈을 속이고 물가나 주거지 등 은밀한 장소에 버리거나 보관에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로부터 약 10시간 뒤인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교동의 주거지에서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피해자 A씨의 사위 조씨와 딸 최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씨가 결혼 직후부터 남편 조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 서구에서 딸 부부와 같이 생활을 시작했는데, 올해 2월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뒤부터 A씨 역시 사위 조씨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라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향해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길게는 한두 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씨는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조씨의 아내 최씨의 몸에도 멍이 발견되는 등 A씨뿐만 아니라 아내 최씨 역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왔으며, 숨진 모친과 마찬가지로 남편에 시달려온 최씨는 가해질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딸의 권유로 집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함께 생활을 이어갔는데, 제대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A씨는 지난 3월 18일 조씨의 계속된 폭력 끝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참고로 조씨는 A씨가 숨지자 여행용 캐리어로 옮겨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칠성교 인근 신천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는데, 당초 최씨가 캐리어를 유기한 곳은 평소 오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캐리어 또한 물에 가라앉은 상태였지만 지난달 30일 대구에 비가 많이 와 수심이 높아지고 물살이 거세진 까닭에 해당 캐리어가 칠성교 옆 잠수교까지 떠내려와 다음날 시민에게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한다. 범행 이후 조씨는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 라고 하는 등 그녀의 일상을 통제해왔는데,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씨는 캐리어가 발견되기까지 약 2주간 원룸 생활과 외출 시에도 최씨 곁을 벗어나지 않고 감시했으며,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체포된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모두 구속되었는데, 경찰은 긴급 체포 당시 아내의 얼굴 등에서 멍자국을 확인해 가정폭력 관련 수사를 한 뒤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평소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대구 신천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피의자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데, 범행이 이뤄진 시간대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낮이었음에도 대담하게 도심거리를 가로질러 옮긴 것으로 드러났기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시민 반응이 대다수였고, 범행 이후 행동까지 너무 담담해 보여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피해자 부부가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지며 법정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이다.